파리 외곽의 작은 아파트. 22살 클레르는 미술 학위증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쉽니다. 졸업 후 넉 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흐린 하늘처럼 그녀의 마음도 흐릿했습니다. 붓을 들고 캔버스 앞에 앉았지만 무엇을 그려야 할지 막막했죠. 클레르는 그저 자신만의 색을 찾고 싶었습니다. 또 방에만 틀어박혀 있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려왔어요. 클레르는 대답 대신 노트북을 켰습니다. 친구들의 SNS는 활기찬 일상으로 가득했지만 그녀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우연히 클릭한 한국 웹툰 달빛 조각사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처음 접한 한글의 모양이 마치 그림 같다고 느꼈죠. 그 뒤로 한국 드라마와 음악, 그리고 전통 미술에 빠져들었어요. 한복의 곡선미, 민화의 색감, 한옥의 조화로운 구조. 이 모든 것이 클레르에게는 새로운 영감의 원천이었습니다. 한국. 클레르는 지도 앱을 열어 서울을 찾아봤어요. 지금의 삶에서 벗어나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그녀는 용기를 내어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검색했습니다. 서울예술대학교의 한 학기 교환학생 모집 공고가 눈에 들어왔어요. 엄마, 한국에 가고 싶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꺼낸 이야기에 가족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냥 일시적인 열풍 아니니? 넌 프랑스인이잖아. 아버지의 말에 클레르는 고개를 저었죠. 저도 알아요. 하지만 진짜 나를 찾고 싶어요. 어딘가에 속하고 싶다는 느낌. 한국에서 그걸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레르는 밤새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미술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며 한국어 인사말도 함께 녹음했어요. 그녀의 심장은 오랜만에 설렘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클레르는 생각했어요. 저 달이 비추는 서울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클레르는 처음으로 한국어 일기를 썼습니다. 서툰 한글이었지만 그녀의 가슴은 이미 서울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클레르는 생경한 한글 간판들 사이에서 길을 찾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가득한 마음을 안고 지하철에 몸을 실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낯선 도시 풍경이 현실감 없게 느껴졌죠. 안녕하세요? 클레르 씨인가요? 기숙사에 도착하자 한국인 룸메이트 수진이 맞이했습니다.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수진은 클레르의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왔어요. 한국어 할 줄 알아요? 수진의 질문에 클레르는 준비해온 문장을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조금 배우고 있어요. 수진은 빙그레 웃었지만 그 눈빛에서 클레르는 또 한국에 잠깐 놀러온 외국인이라는 시선을 읽을 수 있었어요. 첫 수업날, 클레르는 언어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교수님의 말씀 중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고, 동기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 적극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점심시간, 혼자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는 클레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한국과 너무 다르다. 밤마다 클레르는 한국어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수진이 잠든 후에도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 단어장을 외웠어요. 주말에는 혼자 미술관과 한옥마을을 찾아다니며 한국의 정서를 느끼려 노력했죠. 특히 전통 도자기의 청아한 색감과 민화의 소박한 아름다움에 빠져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어느 날 밤, 수진이 물었어요. 클레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나에게 새로운 색을 주는 것 같아요. 프랑스에서는 찾지 못했던 무언가. 수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클레르의 진심이 전해졌는지 다음 날 아침 한국어 교재를 선물했어요. 2달이 지나자 클레르의 한국어는 눈에 띄게 발전했습니다. 학교 미술 수업에서도
한국의 전통 기법과 서양 화법을 접목한 그녀만의 작품이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이건 정말 독특해요. 외국인 시선으로 본 한국적 아름다움이네요. 교수님의 칭찬에 클레르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수진과의 관계도 서서히 변화했어요. 함께 야시장에 가고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며 클레르는 수진에게 프랑스 요리를 가르쳐 주기도 했죠. 너 정말 한국인보다 더 한국적인 것 같아. 수진의 농담에 클레르는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이곳에서 내가 있을 곳을 찾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갈 무렵, 클레르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에 남기로 한 거죠. 수진의 소개로 그녀는 인사동의 작은 갤러리에서 어시스턴트 일을 시작했어요. 월급은 적었지만 한국 미술계와 가까워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정말 여기서 계속 살 생각이야? 수진이 물었어요. 두 사람은 가로수길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클레르는 창밖으로 내리는 봄비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한국에서 처음으로 내가 나로 살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프랑스보다 여기서 더 자유로워. 갤러리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외국인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관장님, 복잡한 행정 처리, 때로는 무시당하는 느낌까지. 하지만 클레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에는 한국어 고급 과정을 듣고 주말에는 한국 역사 책을 읽으며 이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6달이 지나자 클레르는 한국 국적 취득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귀화라고? 내가 미쳤구나. 화상통화로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분노했습니다. 우리 가족, 내 정체성을 모두 버리겠다는 거냐? 클레르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아빠, 이건 버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찾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행복해요.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클레르는 귀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서류 더미와 씨름하며 한국어 능력 시험도 통과해야 했어요. 가장 힘든 건 그녀의 진심을 의심하는 시선이었죠. 왜 한국인이 되고 싶어요? 심사관의 질문에 클레르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제 색깔을 찾았어요. 단순히 문화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곳이 제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지는 클레르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어요. 복잡한 서류 작성을 도와주고 실전 면접 연습도 함께 했습니다. 너 정말 한국 사람 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내가 도와줘야지. 수진의 말에 클레르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갤러리에서 클레르는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조금씩 구축해 나갔습니다. 프랑스 인상주의와 한국 전통 채색화를 접목한 그녀의 작품은 독특한 감성으로 소수의 컬렉터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이런 시각은 새롭네요. 한 미술 평론가의 말에 클레르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귀화 과정은 예상보다 오래 걸렸지만 클레르의 마음은 이미 한국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었어요. 자정이 넘은 시간, 그녀는 작업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도시 불빛이 마치 그녀를 환영하는 별들 같았어요. 귀화 심사를 앞둔 클레르는 긴장으로 밤잠을 설쳤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국어 답변을 연습하며 몇 번이고 자신을 다잡았어요. 왜 프랑스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인이 되려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완벽한 답변을 준비했지만 실제 면접장에서는 생각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클레르 씨, 진정한 귀화 의도가 의심됩니다. 딱딱한 얼굴의 심사관이 말했어요.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것과 국적을 바꾸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당신이 진심으로 한국인으로서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클레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클레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단지 문화가 아니라 이곳이 내 삶이에요.
저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진짜 나를 발견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늘 어딘가 속하지 못한다는 느낌이었지만 한국에서는 달라요. 제 작품, 제 친구들, 제 꿈, 모두 이곳에 있어요. 클레르의 간절함이 전해졌는지 심사관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어요. 면접장을 나온 클레르는 한강변을 홀로 걸으며 마음을 다스렸죠. 정말 내가 맞는 선택을 한 걸까? 갤러리로 돌아온 클레르를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클레르, 내년 봄 신진 작가전에 당신 작품을 전시하고 싶어요. 관장님의 제안에 클레르는 놀랐어요. 그동안의 노력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프랑스와 한국의 문화적 교차점을 보여주는 당신만의 시각이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이 기쁨도 잠시, 갤러리의 선배 작가 민주는 클레르를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외국인이 한국 정서를 어떻게 이해한다는 거죠? 한국적 미감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잘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민준의 말에 클레르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수지는 클레르를 위로했어요. 민준 선배가 보수적인 건 유명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클레르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일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곳에 완전히 속할 수 있을까? 아무리 노력해도 영원히 외국인으로만 보일까? 이런 생각에 그녀의 붓은 며칠간 멈추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클레르는 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프랑스와 한국의 전통을 진정으로 융합한 작품 3개를 보여주기로 한 거죠. 한지 위에 유화 기법을 사용하고 한국의 전통 문양과 프랑스 인상주의의 색감을 조화시켰어요. 밤낮 없이 작업에 몰두하는 클레르의 모습에 수진도 감동했습니다. 이건 정말 특별해. 완성된 작품들을 본 수진의 눈이 빛났어요. 클레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세계 사이에서 찾은 나만의 색이야. 그날 밤, 클레르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자신이 가야 할 길은 분명했으니까요. 봄이 오자 클레르의 전시회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개의 달, 하나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프랑스와 한국의 전통을 융합한 15점의 작품이 선보일 예정이었어요. 갤러리는 분주했고 클레르는 작품 배치와 조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외국인의 한국 해석이라 흥미롭네요. 미술 잡지 기자가 사전 인터뷰를 청했을 때 클레르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외국인의 시선이 아닌 한국을 사랑하는 한 사람의 시선으로 이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다음 날 기사의 헤드라인이 되었죠. 민주는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그냥 이국적인 것에 대한 호기심일 뿐이야. 오래 가지 않을 거야. 그의 말은 클레르의 자신감을 흔들었어요. 전시회 전날 밤, 그녀는 완성된 작품들 사이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내가 한국의 정서를 이해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표면만 긁고 있는 건 아닐까? 오픈 당일, 예상 외로 많은 사람들이 갤러리를 찾았어요. 클레르는 떨리는 마음으로 관람객들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이 작품에서 한국의 정서와 프랑스의 감성이 어우러져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어냈네요. 한 미술 평론가의 말에 클레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특히 달빛 아래 한강이라는 작품이 주목받았습니다. 한강의 야경을 프랑스 인상주의 기법으로 표현하되 한국 전통 먹의 농담을 활용한 이 작품은 두 문화의 조화로운 만남을 보여주었어요. 당신의 작품에서는 이방인의 시선이 아닌 한국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의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노년의 한 관람객이 클레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클레르의 귀와 신청에 대한 결과도 나왔습니다. 축하해요, 클레르. 당신의 귀화가 승인되었어요.
법무부 담당자의 전화를 받은 클레르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기쁨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지는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클레르를 껴안았어요. 이제 진짜 한국인이 되는 거네. 우리 뭐라고 불러야 해? 한국 이름은 정했어. 클레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문하윤이요.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수지는 감동의 눈물을 참지 못했죠. 정말 예쁜 이름이다. 하윤아. 그날 밤, 하윤이 된 클레르는 한국 국적증을 바라보며 혼자 울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법적으로도 이 나라의 일원이 되었어요. 이젠 진짜 나의 시작이야. 창밖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하윤은 생각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보던 것과 같은 달이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민준조차 하윤의 전시회와 귀화 소식의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진심이 느껴져요. 앞으로의 작품이 더 기대됩니다. 그의 말에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정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 과정 자체가 그녀의 정체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신진 예술가로 주목받기 시작한 하윤은 이제 문하윤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프랑스 출신 작가라는 독특한 이력은 미술계에서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어요. 인사동의 작은 갤러리를 넘어 이제는 강남의 대형 갤러리에서도 그녀의 작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윤 씨의 작품 세계는 동서양의 경계를 허물고 있어요. 유명 미술 잡지의 특집 기사가 실렸어요. 하윤은 인터뷰에서 자신만의 철학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두 세계 사이에 존재하는 사람이죠. 그 경계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때로는 더 선명하고 아름답습니다. 수지는 하윤의 매니저로 함께하게 되었어요. 미술 경영을 공부하던 수진에게는 좋은 경험이었고 하윤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었죠. 우리 이대로 쭉 함께하자. 언니가 세계적인 아티스트 될 때까지. 수진의 말에 하윤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30살이 되던 해, 하윤은 서울 북촌의 작은 한옥을 임대해 자신의 작업실을 마련했어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이 공간은 그녀의 작품 세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마당에 핀 매화꽃을 바라보며 작업할 때면 하윤은 깊은 평화를 느꼈어요. 프랑스 가족들도 서서히 하윤의 선택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딸의 새 삶을 직접 보았어요. 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내 걱정이 기우였던 것 같구나. 어머니의 말에 하윤은 안도했죠. 가족의 이해는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윤의 작품 세계는 점점 깊어져 갔어요. 한국의 사계절, 전통 명절,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이 그녀만의 독특한 시선으로 캔버스에 담겼습니다. 특히 기억의 조각들이라는 연작은 한국에서의 첫 경험들을 모자이크처럼 담아낸 작품으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어요. 당신의 그림을 보면 한국인인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컬렉터의 말에 하윤은 깊은 보람을 느꼈어요. 그녀의 외국인 시선은 이제 새로운 관점이 되어 한국인들에게도 신선한 감동을 주고 있었습니다. 서울시 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하윤은 첫 해외 전시회도 열게 되었어요. 파리의 작은 갤러리에서 열린 서울에서 온 편지라는 제목의 전시회는 프랑스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죠. 한국에서 찾은 내 정체성을 이제 고향에도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윤의 말처럼 이 전시는 그녀의 인생 여정을 완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산 타워가 보이는 카페에서 수진과 커피를 마시며 하윤은 지난 여정을 돌아보았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수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운명이었나 봐. 너는 원래 한국인이었던 거지.
두 사람은 웃으며 잔을 부딪혔어요. 하윤의 눈에는 서울의 풍경이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북촌의 작은 한옥 작업실은 하윤의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아래 작은 평상에 앉아 차를 마시며 작품 구상을 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 되었어요. 한옥의 나무 기둥과 창호지를 통해 스며드는 빛은 그녀에게 끊임없는 영감을 주었습니다. 하윤 선생님, 이번 주 수업은 어떤 주제로 진행할까요? 수진이 노트북을 들고 물었어요. 하윤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지역 아이들을 위한 미술 수업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전통 민화의 현대적 해석을 해볼까 해. 아이들이 재미있어 할 것 같아. 하윤의 수업은 항상 예약이 금방 차는 인기 프로그램이었죠. 35이 된 하윤은 이제 한국 미술계에서 확고한 위치를 다졌습니다. 경계에 서다라는 대형 개인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국립현대미술관의 기획전에 초대받기도 했어요. 그녀의 작품은 한국과 프랑스 사이의 문화적 대화를 시각화하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당신이 한국 문화를 바라보는 시선이 참 특별해요. 미술관 큐레이터가 말했어요. 하윤은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사랑하는 두 세계를 연결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과정에서 제 자신을 발견했고요. 한국 생활 10년 차, 하윤의 한국어는 이제 거의 완벽했습니다. 가끔 미묘한 뉘앙스에서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그것조차 사람들은 그녀만의 매력으로 받아들였어요. 하윤 씨 말투에는 여전히 프랑스의 낭만이 느껴져요. 어느 방송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말했을 때 하윤은 유쾌하게 웃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하윤은 특별한 제안을 받았어요. 국립박물관에서 전통과 현대를 잇는 특별 전시를 기획하는데 하윤의 작품이 중심이 될 것이라는 소식이었죠. 당신의 작품은 우리 문화유산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있어요. 젊은 세대에게 전통의 가치를 전달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윤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 한국 각지를 여행하며 영감을 얻었습니다. 강원도의 산자락에서 전라도의 넓은 들판까지 그녀는 한국의 다양한 풍경과 문화를 자신만의 시선으로 담아냈어요. 그 여정에서 만난 장인들과 노인들의 이야기는 그녀의 작품에 깊이를 더했습니다. 내가 한국인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파리에 사는 아버지가 보낸 편지에 하윤은 눈물을 흘렸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가족들도 이제 그녀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하윤은 가끔 프랑스를 방문했지만 항상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안도감을 느꼈죠. 이곳이 진정한 그녀의 집이었으니까요. 수진과 하윤의 우정은 더욱 깊어져 이제는 가족과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작은 문화재단을 설립해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도 시작했어요. 우리가 받은 것을 다시 나눠줄 때가 된 것 같아. 하윤의 말에 수지는 공감의 눈빛을 보냈죠. 이른 봄, 북촌의 한옥 마당에는 매화꽃이 피어났습니다. 하윤은 마당 평상에 앉아 5명의 아이들에게 민화와 수묵화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자, 붓을 들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풍경을 그려볼까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윤 선생님, 저는 프랑스의 에펠탑과 남산 타워를 같이 그리고 싶어요. 8살 지민이가 외쳤어요. 하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두 세계가 만나는 그림이 되겠구나. 아이들은 하윤의 수업을 좋아했어요. 그녀가 들려주는 프랑스와 한국의 이야기는 언제나 신비롭고 흥미진진했죠. 40살이 된 하윤은 이제 한국 문화예술계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상임 작가로 선정되었고 해외에서도 문화적 경계를 허무는 아티스트로 명성을 얻었어요. 그녀의 작품은 이제 단순한 미술을 넘어 사회적 의미를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20해가 되었네요.
한 다큐멘터리 인터뷰에서 하윤은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이방인에서 이 나라의 일원이 되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제 삶과 작품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하윤은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이방인의 시선으로 본 한국이라는 주제로 한국에 정착한 다양한 국적의 예술가들과 협업하는 것이었죠. 베트남, 미국, 독일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이들과 함께 만든 전시회는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를 한국 사회에 알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윤 씨는 어떻게 한국에 이렇게 완벽하게 적응할 수 있었나요? 젊은 기자의 질문에 하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완벽한 적응이라기보다 저는 제 안의 프랑스와 한국이 조화롭게 공존하도록 노력했어요. 그 과정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은 이제 문화윤 갤러리로도 유명해졌습니다. 그녀의 작업실 일부를 개방한 작은 갤러리에는 항상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어요. 특히 하윤이 직접 차를 대접하며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는 아티스트와의 대화 시간은 예약이 몇 달 전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였죠. 수지는 이제 문화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하윤과 함께 다양한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이렇게 한국 문화의 대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두 사람은 웃으며 오랜 우정을 축하했어요. 하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파리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방향을 잃고 있던 22살 클레르는 이제 서울에서 자신의 길을 찾은 문화윤이 되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었습니다. 마당에서 아이들과 수업을 마친 후 하윤은 창호지 문을 열고 작업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녁 노을이 비치는 캔버스 앞에 서서 그녀는 생각했어요. 낯선 나라가 나를 받아준 것이 아니다. 내가 그 나라를 진심으로 품었기에 나도 그 일부가 되었다. 하윤은 붓을 들고 새로운 작품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두 세계가 만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